그 우리 한국인 식탁에 빠지지 않는 게 김치잖아요. 예. 근데 김치를 담글 때 천일염, 우리 한국 천일염 사서 넣어서 담그시는 분들 많은데 외국에서 온 소금 넣으면 김치 망친다고 그러던데. 김치 다 베리는 거죠. 그 맞아요. 예, 예. 일본이 왜 전부 김치가 일본 거인 줄 알잖아요. 네. 김치 하니까. 김치. 예. 일본 사람들이 김치 담글 때 예. 배추도 한국 배추 사고요. 소금도 한국 소금 갖다가 딱 담습니다. 소금이 나옵니다. 예. 천일염 나오는데 거기는 깊은 바다이기 때문에 미네랄이 저렇게 많지 않아요. 그래서 그걸로 이렇게 배추를 절이거나 김치를 담그면 배추가 바로 짓물러집니다. 그래서 이제 김장을 베리기 때문에 그래서 한국 소금 딱 사다가 쓰지 그 자기네 소금도 안 씁니다. 죽염물 활용해서 할 수 있는 다른 요리는 뭐가 있습니까? 아니 뭐 안 나오는 게 없죠. 죽염간장, 죽염된장, 죽염고추장, 죽염김치, 그다음에 죽염두유, 그다음에 죽염 화장품. 하여간 무슨 음식이든지 죽염을 넣으면 네. 딱 프리미엄 음식이 됩니다. 저 마지막으로 이걸 여쭙고 싶어요. 그 회장님께서 앞으로 더 이제 우리가 그 100세 시대 뭐 이래가지고 그 굉장히 오래 사시는데 유병으로 100세 살면 안 되잖아요. 예. 무병으로 100세 살 수 있는 무병 장수에 대한 건강 노하우 예, 요걸 예. 좀 한 말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예, 정말 우리가 100세 이상을 살고 120세 천수를 누리는 게 모든 분들의 그 원하는 바인데 네. 그러나 원하는 바이면서 자기 자신의 삶은 이 자연을 자꾸 멀리하고 등지거든요. 그래서 뭐 찬물 많이 먹고 에어컨 많이 쓰고 자동차 타고 문명의 이기 이런데 하고 하는데 이 자연을 좀 가까이 하되 자연 중에 최고의 자연이 뭐냐면 생명의 자연입니다. 그걸 다른 말로 하면 생명의 자연 치유 능력, 우리 면역력인데 면역력을 최대한 정상화시킬 수 있는 물질을 가지고 면역력을 늘 정상적으로 유지한다면 120세 자연 수명은 자연스럽게 해결됩니다. 그래서 우리 인체의 자연 치유 능력에 결정적인 기여를 하는 또 가장 큰 기여를 하는 저 죽염을 가까이 하고 잘 활용하면 그게 지혜고 그러면 그 지혜가 자기 자신을 건강하게 만듭니다. 이 유병 뭐 100세가 아니라 무병으로 장수해서 뭐 120세 자연 수명 그 이상의 수명을 건강하게 누릴 수 있으리라고 저희는 뭐 확신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에 면역력 올려주는 밥상 위의 최고의 식품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먹는 된장찌개, 청국장 이런 발효식품을 먼저 으뜸으로 꼽게 되는데 맞는 얘기입니까? 이제 제가 태초 먹거리에서 기본에 관련되는 부분이 면역력과 관련된다고 그랬잖아요. 네. 면역력 하게 되면은 면역 세포의 70 내지 80%가 장에 있습니다. 우리 사람의 인체 구조를 보면요, 입에서 항문까지는 이런 큰 튜브예요, 튜브. 후 불면 바람이 지나가는데 우리가 먹었던 음식이 어딘가 우리 몸속에 들어와야 되겠죠. 네. 들어오는 대문이 장에 있습니다. 나쁜 물질이 그 대문을 통해서 우리 몸을 들게 되면 혈액을 타고서 금방 5분, 10분 만에 죽어버리겠죠. 네. 따라서 그 대문에 면역세포가 겹겹이 보초를 써가지고 나쁜 녀석들 못 들어오게 해요. 그래서 장에 면역세포가 거의 70 내지 80%가 있기 때문에 면역력이라고 얘기한다면 무조건 장 건강이 좋아야 합니다. 네. 그럼 이제 내가 장 건강이 나쁜지 안 나쁜지 어떻게 하냐면요. 첫째, 변비나 설사가 너무 심하다. 둘째, 자기 방귀 냄새나 변 냄새가 너무 지독하다.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지독하다. 그리고 감기나 뭐 이런 게 걸리면 너무 오래 간다. 네. 그리고 피부가 너무 거칠어졌다. 결국 이제 장에 있는 그 우리 미생물들이라든지 면역세포를 건강하게 만들려면은 뭔가 우리가 바깥에서 유익균을 넣어줘야 되거든요. 네. 유익균을 넣어줘가지고 나쁜 균을 잡아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이제 우리 이재용 아나운서님하고 저하고 같이 이제 진짜 건강한 음식을 먹어요. 네. 건강한 음식을 먹는데 두 사람의 장 건강이 어떠냐의 상태에 따라서 우리가 먹었던 음식이 한 사람에게는 독이 되고 한 사람에게는 약이 될 수가 있어요. 네. 즉, 내 몸에 유익균의 숫자가 많으면 그때 먹었던 음식은 다 약이 되는 거예요. 네. 내 장에 만약에 유해균의 숫자가 더 많이 되어 있으면 그때 먹었던 음식은 다 독이 되어서 내 몸속에서 부패가 되기 때문에 방귀 냄새나 변 냄새가 그렇게 지독한 거예요. 네. 그럼 바깥에서
유익균을 집어넣어주는 방법 하게 되면 사람들이 다 손을 들고 아 교수님 이거 유산균 네. 뭐 요즘 너무 많이 요즘 난리가 났어요. 네, 네. 아 우리나라 유산균 지금 또 난리가 났습니다. 근데 그 유산균은요 상업적으로 19가지의 균 종류를 이렇게 몇 가지 섞어 가지고 이제 판매를 하고 있는데 그 균들이 매우 약합니다. 온도가 조금 올라가면 죽어버리고요. 위산이 pH가 2인데 위산이 다 죽어요. 그러니까 각 이제 회사마다 또 캡슐에 씌워가지고 뭐 장에 내려간다. 그래도 자꾸 죽으니까 이제 그 죽은 그 사균도 효과가 있다라는 부분 가지고 해서 지금 현재 우리가 먹고 있는 상당히 많은 유산균 상업용 제품들은 사균이 많습니다. 근데 사균도 도움은 되는데 문제는 유익균의 숫자를 늘려주는 데는 도움이 안 되거든요. 그 유익균의 숫자를 우리 몸속에 넣어주는 데 가장 완벽한 식품이 우리나라 전통 발효식품, 채소를 발효시킨 김치, 콩을 발효시킨 청국장이나 된장, 가장 완벽한 식품입니다. 장 내에 유익균의 숫자를 늘려주는 데는요, 걔들은요, 청국장 균은요, 팔팔 끓여도 안 죽습니다. 김치 유산균도요, pH 2에 다 살아서 장까지 내려갑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전통 발효식품은 지금 현재 과학적으로 굉장히 저평가가 되어 있거든요. 혹시 그런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지난 이제 메르스나 사스나 코로나 때도 외신의 보도에 의하면 우리나라 김치 먹고 예, 우리 김치 먹어서 맞다. 예. 그거 당연한 경우가요. 그래서 우리나라 전통 발효식품은 좀 저평가되어 있기 때문에 좀 면역력에 신경 쓰시는 분들은 좀 더 드시는 것이 좋다. 근데 좀 개선할 점은 좀 있어요. 발효하게 되면 무조건 좋은 걸 생각하시잖아요. 발효와 부패의 차이가 뭔지 아세요? 그게 있죠. 그죠? 발효나 부패는 똑같이 미생물이나 효모에 의해서 일어나는 반응인데 발효는 우리 몸에 좋은 물질이 만들어지는 거고요. 부패는 우리 몸에 나쁜 물질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근데 저희 같은 전문가를 보면 아는데 비전문가는 일반인들 이게 발효인지 부패인지를 구분을 못합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 콩을 발효하는 데도 보면 짚을 이용하죠. 짚에는 좋은 균만 있을까요? 나쁜 균도 같이 있을까요? 나쁜 균도 있겠죠. 같이 있죠. 그러면 좋은 균은 발효, 나쁜 균은 부패를 시킨다는 거죠. 매주 달아놓게 되면 어떻습니까? 검은 곰팡이, 흰 곰팡이, 붉은 곰팡이. 그게 다 저는 뭔지 다 알거든요. 그런 부분들 중에서는 발효도 있지만 부패도 있기 때문에 좀 개선할 점은 좀 있지만 그래도 우리나라 전통 발효식품은 가장 장 건강에 완벽한 식품입니다. 따라서 면역력에 고민되시는 분들은 일단 시작을 기본을 우리나라 전통 발효식품을 시작을 해야 되는데 김치는 고춧가루나 젓갈이 들어가지 않은 동치미, 백김치, 꿀김치 그리고 이제 콩을 발효시킨 것들은 청국장, 된장인데 된장은 또 이제 소금이 너무 많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소금을 좀 연하게 먹든지 아니면 청국장을 드시든지 그렇게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면 요즘에 그 생청국장, 낫또 그 일본 음식입니까? 우리 음식입니까? 그거 많이들 드시던데 저도 그거 즐겨 먹거든요. 제가 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모든 청국장이나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분석을 한다 그랬잖아요. 하다 보니까 현재 그 발효 과정에 좀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면은 잡균 처리가 안 돼요. 잡균을 어떻게 컨트롤 못하는 발효 환경에서 일본은 저희들한테 이제 하여튼 이 발효 기술을 배워가지고요 좋은 균만 싹 뽑았습니다. 그리고 좋은 균의 이름을 낫또라고 이름을 붙였어요. 이게 균 이름인데 이게 그냥 제품 이름이 되어버렸어요. 그리고 일본 사람의 특유의 그 과학적인 지식 시스템화하는 걸 가지고 온도, 습도, 시간 딱 맞춰가지고선 표준화를 시켰어요. 그리고는 전 세계적인 식품이 됐거든요. 지금도 국내에서 이제 낫또라고 현재 팔리고 있는 제품은 일본에서 낫또 균을 수입해 와가지고 한국에서 콩을 발효시키는 거거든요. 제가 이런 부분들 때문에 우리나라 자존심도 좀 회복해야 되고 또 특히 우리 젊은 세대들이 콩 발효식품을 먹어야 되는데 다 혐오식품을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좀 우리나라의 발효 문화를 좀 바꿔서 젊은 아이들, 초중 고등학교 아이들이 맛있게 먹을 수 있는 우리 발효 음식을 만드는 운동을 올해부터 이 태초 먹거리 학교에서 구체적으로 진행하려고 하거든요. 저는 앞으로 우리 이재용 아나운서님께서도 이런 일에 좀 같이 동참을 하면서 좋네요. 하셔서 전 국민들이 우리나라 콩에 대한 자존심을 좀 회복하고 이걸로 인해서 대장암 환자 전 세계 나라 184개국 중에서 계속 1등을 하고 있거든요. 그 중에서는 20대에서 40대까지 대장암 증가율이 전 세계 1등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에게 우리나라 이 전통 발효식품을 먹는 운동을 전국적으로 벌리자. 직접 자기가 담그는 방법을 제가 다 알려드릴 거거든요. 집에서. 그러면 또 뭐 얼마나 어렵냐. 된장 담그는 30분,
김치 담그는 30분, 30분 만에 다 끝납니다. 아 그래요? 그럼요. 그래서 주부님들이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이야. 애들하고 같이 할 수 있습니다. 특히 남편 바로 옆에 붙여가지고 남편이 다 할 수 있어요. 30분 만에 된장 담그고 김치 담글 수 있습니다. 예. 셀코 TV 탐나는 일상 차윤환 박사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반찬 중에 우리에게 꼭 필요한 반찬을 소개해 주실 거예요. 오늘 뭐예요? 한국을 대표하고 전 세계에서 한국 거다라고 인정하고 있는 김치. 김치. 네. 김치 대기 좀 아유, 해보자고요. 그러네. 대왕이네. 맞네요. 저 한국을 대표하는 한국 반찬으로는 최고죠. 일단은 김치의 종류 얘기할 때 네. 김치 종류가 몇 가지나 될까요? 일단 배추김치, 동치미, 그리고 저 총각김치, 나박김치, 그쵸. 그리고 또 저쪽 저 여수 쪽에 갓김치. 갓김치. 종류가 어마어마하죠. 어마어마하잖아요. 파김치. 뭐, 예. 저쪽 이제 김치 역사 얘기하면 뭐 조선시대, 삼국시대부터 있었다 막 이런데 일단은 뭐 제가 주로 찾는 건 조선왕조실록을 좀 보거든요. 역시 세종실록에는 별의별 게 내용이 많아요. 그 중에 하나 기록한 게 뭐냐면은 종묘제례 같은 게 있잖아요. 네. 그때 올리는 음식의 종류, 음식의 순서 이런 것들도 다 기록으로 남겨 있는 네, 거예요. 네. 근데 거기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첫째 줄은 부추김치, 둘째 줄은 무김치, 그 다음에 미나리 김치. 그러니까 이때 제상에 왕의 제상에도 부추김치, 무김치, 미나리 김치가 올라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김치를 언제부터 먹었는지는 모르겠으나 명확한 기록에서 조선 초기부터 제상에 올릴 정도로 일반적이면서 잘 먹었다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조선 시대의 사회를 지배하는 사상은 뭐였냐? 음양오행이죠. 음양오행이에요. 그때 양을 상징하는 색이 뭐냐면 태양, 붉은색이에요. 그런데 음식이 상한다는 걸 옛날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하냐면은 귀신이 들어간다고 생각했어요. 음의 세력이 들어간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럼 음의 세력, 귀신이 들어오는 걸 막으려면 양의 기운을 놔야 되잖아요. 그때 붉은색을 넣어준 거예요. 그러면 그 전에는 우리가 뭘 썼을까요? 귀신 막으려고 우리가 먹는 거 있잖아요. 동짓날. 팥죽. 팥죽. 붉은색. 붉은색. 팥죽이 팥이 레드빈이잖아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팥죽의 붉은색 정도만 우리가 붉은 걸로 썼단 말이에요. 근데 갑자기 빨간 거. 새빨갛게 들어오니까 조선에 있는 우리 선조들은 감탄한 거죠. 진정한 붉은색을 봤다. 그러면서 보관하려고 하는 음식들에게는 붉은색을 씁니다. 그래서 배추김치, 젓갈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간장 같은 거 하면 위에 이제 붉은 고추들 몇 개 띄워놓죠. 맞아. 숯하고. 이게 왜? 귀신 들어가지 말라. 그런 의미였던 거죠. 그래서 매운맛이 아니고 결과적으로는 그 색을 즐기기 위해서, 색을 이용하기 위해서 고추를 썼던 거예요. 우리 바보짓을 했습니다. 김치한테? 네. 김치를 영어로 쓰면 어떻게 되죠? 김치를 그냥 그렇게 K 뭐 이렇게 쓰잖아요. KIMCHI 이렇게 되잖아요. 김치라고 하는 이름을 세계적으로 인정한 건 그거예요. 그런데 세계 시장에서 이제 어떤 용어가 정의가 되려면 정의를 해야 돼요. 그 용어가 자리를 잡으려면. 왜 김치한테 우리가 바보짓을 했냐면 김치 어떤 게 있다 그랬죠 지금? 김치 그러면 아까 뭐 많죠. 배추김치, 총각김치, 나박김치 뭐. 다 이렇잖아요. 김치는 국제적인 정의가 배추로 담근 고춧가루를 넣은 김치만 김치를 인정합니다. 나머진 김치가 아닌 거예요? 바보짓 한 거죠. 그러니까 옛날에 기무치하고 코덱스에 올라갈 때 싸움에서 한국은 처음 해봐서 그렇겠죠. 김치라고 하는 한국 김치를 얘기할 때 배추김치만 올린 거예요. 배추김치. 대표적인 거 하나 딱 올렸구나. 그거. 그리고 나머지들은 김치로 인정을 안 하는. 엄밀히 말씀드리면. 나머지들은 일본 기무치나 한국의 백김치나 별 차이가 없다고 볼 수도 있고. 그래서 이제 실제로 우리가 김치는 한국 거다라고 얘기하면은 얼마 전에 싸움이 있었잖아요. 중국과. 중국이 뭐 파오차이 얘기하면서 김치의 원조다 막 이런 얘기를 했을 때 우리가 막 싸웠어요. 근데 서양 사람들이 생각했을 때 파오차이와 한국의 김치는 명백히 정의가 다른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우리가 김치를 조금 더 넓게 정의해 줬어야 되는데 배추에 고춧가루를 넣어서 발효한 것만
김치를 우리가 등재를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20년 지나서 중국이 그런 얘기를 해도 우리가 엄밀히 얘기하면은 명백하게 김치를 갖고 싸우기가 어려운 거죠. 파워차이 제가 거기는 이제 ISO라는 데 들어간 거거든요. 봤더니 얘네들도 배추를 가지고 고춧가루 내용이 없어요. 발효했다. 아, 배추를 가지고 발효했다. 그러니까 고춧가루를 넣은 것 부분만 싹 어떻게 빠져가지고 배추나 다양한 야채를 발효해서 먹는 것들을 정의한 거예요. 그러면 더 범위가 넓으네. 넓죠. 그러니까 이 중국 애들의 범위가 훨씬 넓게 정의가 돼서 그렇게 되네. 실제로 우리가 김치를 가지고 나중에 얘들하고 만약에 국제적으로 어떤 이 물건을 팔기 위한 전쟁을 해야 됐을 때 상당히 제한적으로 싸울 수밖에 없는 한계를 갖고 있다는 거죠. 그래요? 예, 그래서 실제로는 그 내용에 저는 한 방 맞았다. 그리고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한국의 김치에 대한 정의를 다시 바꾸는 또는 확대하는 노력을 하지 않으면 그래야 되겠네. 한국 김치 산업이 굉장히 위험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다가 지금 우리가 먹고 있는 김치의 대부분이 중국에서 들어오는 김치들 아닙니까? 식당에서 파는 거 뭐 이런 것들. 두 번째는 중국이 저렇게 김치 종주권에 대해서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는 건 뭐냐면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해요. 이미 한국은 중국 김치의 노예다 라는 생각을 하고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왜? 한국에서 유통되는 김치가 중국 김치 드셔보셨어요? 아니 식당에 가면 그냥 주는 게 중국 김치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먹게 돼요. 우리가 김치를 먹는 거 생각해보면 집에서 밥을 잘 안 먹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집에서 밥을 안 먹으니까 집김치, 한국김치 이런 것들을 먹을 기회가 점점 줄어들고 밖에서 외식을 자꾸 하게 되는데 외식에서 먹는 김치는 거의 대부분 다 중국산이야. 예. 그러니까 중국산 김치를 우리가 알게 모르게 많이 먹고 있고 익숙해졌어요. 그러면 이제 이런 질문을 드립니다. 국산 김치하고 중국산 김치 구분하실 수 있어요? 값이 비싼 건 국산이고 값을 모르는 값이 안 비싼 건 중국 건데. 먹거나 외향적으로. 저 중국 거는 희멀건하게 생겼고 우리 거는 좀 야물지게 생겼죠. 그쵸? 예. 지금 시청자 여러분들 혹시 중국산하고 국산 구분하실 수 있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준비를 해봤어요. 자, 김치 3개가 나왔는데 네. 일단 저도요. 어떤 건지 몰라요. 제가 그래요? 그냥 오더만 이렇게 드렸어요. 제작진한테. 첫 번째 중국 김치. 네. 두 번째 한국 명인 김치. 네. 세 번째 대기업 종갓집 김치. 아, 요 3개를 주문했어요. 외형으로 보면 저는 개인적으로 어떤 생각을 하냐면요. 중국산, 국산 이제 구분 못 한다거든요. 일단 먹어보죠. 네. 먹어보죠. 한번 드셔보시고 그거부터 할까요? 그거부터 이제 3개 다 먹어보고 야, 이거 참 한국 사람이 한국 김치 구분을 못 한다는 건 참 망신인데. 자, 이것도 먹어볼까요? 두 번째. 자, 이거 먹어보겠습니다. 마지막. 비주얼은 이게 제일 익숙하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일단 중국산 한번 골라보시죠. 전 이게 중국산 같아요. 저는 이거는 그냥 어디 막 기계로 찍어낸 찍어낸 거 대기업, 네. 대기업 그럼 공장. 이게 중국산 아닌가? 이게 중국산. 자, 그럼 이게 중국산, 이게 중국산. 자, 물어볼게요. 중국산 있습니까? 정답. 3번 중국산. 야, 이게 때깔만 좋게 했지 여기 달아. 달아. 그러니까 사람들 그냥 얄팍한 입맛에 길들여지게 만든 거고요. 요거는 포장해 놓은 거야. 요건 대기업. 요게 이제 명인. 요게 명인. 명인. 자, 그럼 이제 또 말씀하셨는데 명인 대기업 맞습니까? 정답 맞추셨습니다. 네. 최고입니다. 저도 못 맞췄는데. 축복받은 혓바닥. 아. 자, 그럼 일단은 봤을 때 이게 중국산, 이게 대기업, 여기 이제 명인. 근데 그냥 딱 봤을 때는 이게 명인처럼 보이죠. 때깔이 좋죠. 때깔이 좋잖아. 때깔이 좋죠. 또 하나는 이게 왜 문제점이 있냐면 처음에는요. 중국산 수입됐을 때 사람들이 알았어요. 맛이 너무 달라. 왜냐하면 아까 고춧가루가 다르잖아요. 고춧가루가 한국 고춧가루는 안 매웠고 중국 고춧가루는 매웠는데 그걸 중국 애들이 이렇게 쓰니까 처음에는 김치가 어떻게 상했니? 처음 중국산 김치는 뭐 이렇게 매워? 그 매운 걸 감추려고 하니까 애들 어떻게 해요? 소금을 막 넣어. 뭐 이렇게 짜? 이렇게 됐거든요. 근데 지금은 우리가 고춧가루도 중국 걸 많이 갖다 쓰고
그 다음에 중국도 배추하고 고추를 한국 종자를 갖다 쓰고 하다 보니까 이제 맛이 얼추 비슷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이제 중국에서 이제 김치 얘기하고 실제로 뉴욕 타임즈가 한국의 김치 산업이 위험하다까지 기사까지 냈어요. 네. 왜냐면 뭐 그때 90대 10, 뭐 98대 2 그래서 압도적으로 중국산 소비가 많다.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김치는 한국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문화는 한국 거지만 산업적으로는 이미 중국에 많이 속해 있는 거로 외부에는 보일 수밖에 없어서 어떻게 보면 한국 김치를 이제 신경 써야 될 때가 되지 않았나. 그동안 너무 그냥 우리 거다라고 얘기를 한 게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미국 가셔서 김치 드셔보셨어요? 미국 가서도 김치 먹었죠. 그래요? 이거 주로 대기업 김치가 많아요. 그렇죠. 왜요? 거기 유통이 잘 되니까. 아니에요. 이유는 균 때문이에요. 균? 예. 미국이란 나라는 얘를 뭐라고 보냐면요. 발효식품이라고 지금 보긴 하지만 걔들의 이제 전문적 관점에 보면은 절인 배추를 썩혔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썩은 거야. 예. 균이 자랐잖아요. 그러면 균은 우리는 그냥 발효식품에 대해서 굉장히 호의적이기 때문에 발효돼서 먹어도 다 상관없어. 이러지만 미국은 균이 자란 건 일단 잘 봐야 돼요. 자, 그러면 미국에 김치를 수출하려고 하잖아요. 미국에서 요구하는 사항이 뭐냐? 어떤 균 썼니? 어떤 균으로 발효를 시켰어? 그거 어떻게 알아? 근데 모르잖아요. 우리가. 균이 지가 달라붙었는데. 그쵸. 그러니까 수입이 안 되는 거야. 아. 수출이 안 되는 거야. 근데 대기업은 멸균을 시킨 다음에 균을 넣어줘요. 균을 넣어주니까 걔네들이 우성종으로 잘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무슨 균이 들어가는지 아는 알죠. 아니까 걔네들은 그 레포트를 줍니다. 그러면 미국에서 그래 이거 안전한 균, 오케이 수입. 자 그런데 이게 이제 한국과 일본 발효의 관점이 차이거든요. 일본은 종균이라는 걸 만들어서 뿌려요. 우리 막걸리 빚듯이. 막걸리 걔들은 막 뿌리죠. 생막걸리 식초 붓고 같은 막 거. 그러잖아요. 근데 우리는 자연 발효야. 그렇죠. 그러니까 그냥 얘가 두면 어디에서 막 자기 멋대로 와서 잘한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일본은 김치를 미국에 수출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미국에서 어떤 균 썼는데 그러면 이 균 썼어요. 안전한 균이네. 균 관리 잘하고 있어. 네. 그럼 수출. 근데 우리는 할머니의 그렇지. 할머니의 방법대로 자연에 있는 균이 와서 리젝트. 그러니까 막상 우리 입맛에 좋고 한국의 전통 명품 김치는 수출길이 막히죠. 중국 김치는 쉽게 들어와요. 왜? 우리는 김치는 종균을 뿌리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그냥 해가지고 절이면 다 절여지는 거지. 네 균이 무슨 균인지 몰라죠. 그러니까 막상 우리는 가운데 끼어서 우리의 뭐 좀 이렇게 여유로운 기준에 중국 김치는 쉽게 한국에 들어오고 미국의 발효에 대한 관점 때문에 우리 김치는 수출이 안 되고 그 틈에서 일본은 많이 이득을 취하죠. 그러니까 실제로 제가 명인분들한테도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게 김치를 할머니의 방식대로 만드는 거와 더불어서 미국적인 서양 아이들의 관점도 우리가 보듬어 줘야 된다. 그래야 김치가 국제화가 될 수 있다. 근데 실제로 김치 연구소가 있어요, 우리나라에서. 그럼요. 정부가 투자한 게 어마어마한 데이터들이 나오는데 거기 있는 형들하고 또 선배들하고 얘기를 해보면은 자기네들이 연구된 균이나 이런 것들을 명인이나 이런 분들한테 말씀을 드리잖아요. 균을 관리한다는 게 조금 낯설잖아요. 그래서 그 방향이 좋은 거는 인지하지만 전환을 못 한대요. 그게. 그런데 김치가 중국과의 싸움을 이기고 세계적으로 가려면 이 전환 해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만에 하나 저기에서 이상한 균이 자랐어요. 그러면 대참사죠. 대참사. 그럴 수도 있는 거지. 그럴 수도 있는 거죠. 사람한테 해를 끼치는 균이 들어가 있을 수도 그러니까. 있죠. 그래서 미국은 그걸 막거든요. 언제가 가장 영양적으로 풍성할 때요? 잘 익었을 때입니까? 아니면 묵은지 김치도 있는 거고 갓 익은 햇김치도 있는 거잖아요. 자, 일단요. 그 발효라는 걸 좀 이해하셔야 되거든요. 김치 발효.
김치요 한 이틀 담가놓고 드셔보셨어요 혹시? 아, 그거는 풋김치죠. 드시- 맛도 안 나죠, 맛도 안 나나요? 네. 일단 그때 근데 우린 겉절이 먹잖아. 그죠 겉절이는 그래도 괜찮은데 김치가 한 이틀 3일 정도 됐을 때 딱 드시면 처음에 먹으면 일단 느끼는 감정이 뭐냐? 짜요. 짜죠. 겁나 짜요 진짜 짜죠. 겁나 짜. 네. 그런데 이게 잘 익으면 어떻게 돼요? 짠맛이 거기다 달달한 맛까지 없어져요. 나지. 네. 왜? 유산균이 자라서요. 유산을 만들잖아요. 신맛이 만들어지죠. 신맛과 짠맛은 경쟁 관계라서요. 신맛이 없으면 짜게 느껴지다가 신맛이 올라오면 짠맛이 덮어집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소금기가 그대로 있는데도 신맛이 올라와서 덮어져요. 그런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런 거죠. 나트륨 섭취 줄이자 이런 얘기 예, 하잖아요. 그러면 햇김치를 덜 짜게 만들어 먹어야 돼요. 그러면 새콤한 맛이 없겠죠. 그 익은 다음에 맛이 안 나지. 그렇죠. 익은 다음에는 얘가 그러면 이제 짠맛이 너무 없으니까 뭐 이렇게 신김치 비슷한 느낌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영양적으로는 다 집어넣기 때문에 나가는 게 없잖아요. 거의 비슷합니다. 다만 그 안에의 미생물의 발효 때문에 짠맛을 느끼는 강도가 달라서 네. 실제로는 내가 고나트륨을 먹고 있을 때의 일반 김치 위험할 수 있어요. 내가 안 짜다고 느끼지만 실제로는 많이 짜게 느낄 수가 있죠. 그래서 나트륨을 줄여야 될 분들고 줄여야 되지 않을 분들에서는 줄여야 될 분들은 이제 대기업은 전 개인적으로 좀 인정해주고 싶은 부분은 뭐냐면 저나트륨 저소금 김치를 따로 만들어요. 왜? 이런 방식을 아니까 조금 덜 익혀서 그렇게 이제 짠맛을 줄이는 그런 김치들도 만들고 있죠. 아우, 그나저나 요즘엔 우리나라 김치는 너무 비싸요. 그쵸. 그러니까 웬만한 집에서는 먹고 싶어도 잘 못 먹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지금 우리가 지금 정신을 바싹 차리고 뭔가 이렇게 행동하지 않으면 아니 국산이 비싸서 그렇지 재료값이 비싸서 그렇지 인건비가 비싸서 그렇지 이런 핑계만 자꾸 대다 보면 어느 순간 우리 식탁에서 그러니까. 우리 김치 없어지고요. 네. 오징어 사라지고요. 두부도 이제 네. 없어질 수도 있죠. 그러면 우리 건강을 이렇게 몇십 년 동안 몇백 년 동안 지켜주던 이 음식들이 다 사라지고 나면 이제 우리 뭘 먹고 할까요? 그러니까요. 그 경쟁력을 갖춰야 되죠. 그러니까 여기서 어금니 꽉 깨물고 우리가 고가이면서도 외국 사람이 먹을 수밖에 없게 개발해야 됩니다 지금 이게.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노력을 해야 되고요. 요번에는 이제 한 3번에 걸쳐서 찬류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건강에 도움이 되시면 좋겠고요. 차윤환 박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